과연 그들이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을지, 또한 사고가 난다면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도모입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 일상생활 속 흔하게 보이는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격증과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음에도 사용하기 간편해 10대 청소년부터 직장인들까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을 상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 대부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가해자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전동 킥보드로 출퇴근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종종 이용하였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여 귀가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전동 킥보드가 익숙하지 않아 운전 도중 넘어지게 됩니다. 사고의 부상으로 오른쪽 팔이 골절돼서 3개월간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출된 치료비는 대략 600만 원. A씨는 실손보험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면책, 즉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A씨는 왜 보험사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대다수의 보험은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별약관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전동 킥보드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험사가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거나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특약입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이 특약을 근거로 보험사는 면책을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엔 가해자의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 B씨는 출퇴근을 매일 전동 킥보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인도 위로 주행 중 앞서가는 60대 초반 여성을 후방에서 충돌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고로 우측 고관절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 나쁘게도 합병증인 무혈성 괴사, 즉 뼈가 썩는 부작용까지 오는 바람에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B씨는 피해자의 치료비 6천만 원을 포함 휴업손해, 장애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2억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 B씨에겐 없었습니다. 각종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따른 부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모두 면책되었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100%를 B씨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B씨의 경제적 능력이 현금 2억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보상받고 차액은 B씨에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보상한 자동차 보험회사는 역시 B씨에게 구상권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건수 기준으로는 2018년도 225건에서 2022년도 2386건으로 5년 만에 10배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동 킥보드에 관한 보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 각자 들어야 하고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동 킥보드를 단 몇 분 사용하자고 탈 때마다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10대들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과연 그들이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을지, 또한 사고가 난다면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셨나요?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선 되도록이면 서비스 제공자에서 책임보험이 도입되기 전까진 이용을 자제하거나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상받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김도무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